그러면 치매면은 선생님 다 그냥 그 증상이 다 같지 않잖아요. 저희가 여기저기 이야기를 들어봐도. 치매라는 건 이제 뇌에 병이 생겨서 사람이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억도 하고 그리고 판단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잘 됐을 때 우리가 같이 생활하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이런 생활 능력이 무너지는 병이죠. 그래서 결국에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병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병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일 잘 알려져 있는 게 알츠하이머 병인데 이건 주로 기억력이 많이 망가지는 그래서부터 시작을 해서 일상적인 생활 능력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의 운동 능력이 떨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과정을 밟을 수도 있고 또 자꾸만 뇌에 중풍이 생기거나 또는 뇌출혈이 생기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뇌병이 생기면 뇌염증이 생기거나 뭐 그런 것들이 다들 치매 증상을 일으켜요. 거기다 더해서 우리가 약물을 너무 과용하거나 아니면 비타민이 부족하거나 해도 치매 증상이 나타납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치매는 하나의 증상이지 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치매라는 증상 배경에 깔려 있는 그 병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모양새가 달라지게 나타나죠. 아니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무슨 질병에 걸리면 치료를 하면 잘 나을 수 있잖아요. 네, 완치, 치료. 근데 이제 치매가 일단 시작이 되면 어느 순간에서 우리가 잘 관리를 해서 완화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그거 너무 궁금해요. 완치가 가능한 치매가 있고 또 사실은 있어요? 저희가 이거를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은 치매라고 하면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되돌이키기 어렵다라고 해서 절망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하지만 저희가 잘 들여다보고 치매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면 한 10에서 15% 정도는 정말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되돌릴 수 있는 완치가 가능한 치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잘 찾아보는 과정이 치매를 저희가 발견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얘기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를 일으킨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면 치매도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군요. 그러면 치매 환자분들의 어떤 가장 그 뚜렷한 증상? 그러게. 대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게 뭐가 있나요? 뭐가 있을까?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요. 과거 기억은 상당히 어르신분들이 잘 하시는데 최근에 어제 있었던 일이라든지 방금 뭐 전화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여쭤보면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이 가장 뚜렷한 특징. 이제 거기에 더해서 방향 감각을 좀 잃어버린다든지 또는 갑자기 이제 좀 잠꼬대가 많아지면서 자면서 뭔가 행동이 좀 늘어나는 모습이 보인다든지 또는 후각이라든지 이런 감각의 이상이 좀 생기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좀 동반되다 보면은 이런 기억 문제와 함께 치매에 대한 부분을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큰 이모가 95세인데 치매 초기 증상이 어떻게 알았냐면 하루에 저희 엄마한테 10번 정도 전화를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지 모르고 왜 전화했어? 네네. 똑같은 얘기, 옛날 얘기, 이제 뭐 어머니 돌아가신 얘기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치매 초기인 것 같다고 의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돌아가신 과거 얘기는 하시는데 지금 좀 전에 했던 한 걸 까먹는 또 거구나. 하시고 또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전에 괜찮으셨던 분이 사람이 바뀌었네? 이런 느낌이 들 때 꼭 병원에 한번 가셔서 검진을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옛 동료들한테 너 많이 바뀌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건가? 입장이 바뀌어서 그런 거 입장이 바뀌어서 그래. 인성이. 논란이야? 아유, 여전하세요. 박정민 아나운서는. 아니, 근데 그래도 반가운 이야기가 암세포도 왜 좀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잘만 다스려서 더 커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처럼 이거 치매도 일단 만성질환처럼 그냥 쭉 이렇게 같이 가면서 관리를 하면 괜찮다는 말씀인 걸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치매 하시면 뭐 상당히 오랫동안 같이 가야 되는 만성질환 맞습니다. 그리고 뇌에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뇌에 병이 안 생기게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뇌에 여러 가지 병이 더 합쳐지면 치매 증상이 더 나빠지잖아요. 그 원인이 뭐든 간에.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관리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이렇게 생활 습관병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 치매 또한 예방 또는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뇌에 병이 더 이상 안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치매가 가는 길이 요 정도였는데 그런 병이 생기면서 뚝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만성질환 관리가 하면 좋지 않느냐가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는 치매 치료의 필수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혹시 그 치매 고위험군도 있을까요, 선생님? 물론 있죠.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이 좀 많네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장 또 걱정하시는 게 가족력. 가족력. 근데 이건 내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관리하면 전체 치매의 약 40%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로 고립되는 게 없어야 됩니다. 사회적 고립. 이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움 타면 안 되겠네요. 두 번째로는 교육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건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은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스톱하시면 그만큼 치매 고위험군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안 하는 거.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청력. 이 청력이 자꾸만 나빠지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적극적으로 청력을 맑게 해야 됩니다. 보청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청력이 떨어지게 되면 남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도로. 그것이 기억이 안 들어오잖아요. 입력이 끊어지는 거죠. 입력이. 예. 아까 입력이라고 하셨어요. 노년의 불청객 치매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좀 말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정정아가 준비했습니다. 네. 자, 치매를 건강하게 지키는 건강한 레시피 첫 번째입니다. 짜잔! 뿅! 짠! 뭐예요? 짜잔! 뿅! 짠! 뭐예요? 바로 첫 번째 레시피는요. 매생이입니다. 아, 매생이. 네. 나 매생이 엄청 좋아하는데. 아니, 이제 굴 넣고서 매생이국 끓여 먹으면 기가 막히지. 매생이 전, 네. 매생이 굴떡국 뭐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아유, 이게 침고인다. 무슨 도움이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다이어트 식품들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그 다이어트 얘기할 때 맨날 하는 얘기가 고기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근데 사실은 우리 몸에 단백질과 지방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칼로리는 적고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느냐. 요걸 우리 고민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매생이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하고 관련이 있어요? 단백질이라는 게 이제 많은 아미노산들이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로 활동을 하게 돼요.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신경과 신경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경 전달 물질인데. 그래야 뇌의 명령이 움직여 하면 움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도 연결이 돼야지 다 끊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뭐 살 뺀다 뭐 하면서 자꾸만 그런 것들을 안 드시는데 진짜 고기를 진짜로 안 드시겠다고 하신다면 매생이라도 드셔서 뇌 건강 지켜주셔야 됩니다. 매생이. 이게 또 매생이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군요. 네. 자, 두 번째는 또 뭔가요? 자, 두 번째 레시피입니다. 자, 네. 두 번째는 짜잔! 두 번째는 짜잔! 마늘. 마늘입니다. 마늘은 우리나라 사람들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김치에도 마늘은 들어있고. 솔직히 스태미나에도 좋고 뭐 건강 유지에도 좋고 뭐 항암식품이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치매 도움에도 도움이 되나 봐요. 비타민 B 중에서도 B1 같은 경우는 어쩜 말초신경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억력 관련된 인지 기능, 또 B12번이라고 해서 B12. B12가 부족하게 되면은 내과적으로는 빈혈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것 자체도 또 기억력의 문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비타민 B1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 그것이 바로 마늘입니다. 네. 또 이 드시면 알싸하잖아요. 네. 여기 알싸한 느낌을 주는 게 알리신이라는 건데 아마 그게 조금 저희들이 그 노화라는 측면에서 많이들 연구가 되어 있고 실제로 뇌세포가 산화작용을 해서 자꾸만 그 퇴화하는 것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마늘이 치매 예방에 그렇게 저는 항암에만 좋은 줄 알았는데 치매 예방에도 좋다니까 많이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늘, 너만을 사랑해. 아우, 야, 깜짝이야.
자, 다음 뇌 CP 뭔가요? 자, 세 번째 레시피입니다. 세 번째는요. 짜잔. 네, 달걀 노른자입니다. 이거는 원래 달걀은 또 저기 건강 생각해서 다이어트하는- 노른자 빼고 흰자만 그쵸? 먹잖아요. 네. 근데 달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는 게 노른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 흰자만. 그래요? 예. 근데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지방이 있다고 해서 다 빼고 먹잖아요. 빼고 네, 흰자만 그러면 안 돼. 단백질만 먹는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정답입니다. 예. 달걀 흰자만 먹으면 진짜 중요한 노른자를 빼먹는 거죠. 그렇죠. 야, 예. 그래서 우리가 노른자 부위라고 네. 그러잖아. 노른자 위. 그러니까 달걀 노른자에 콜린이라는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해서 뇌 쪽으로 좋은 식품으로는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노른자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고 자꾸만 피하세요.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요. 옛날 얘기죠. 예, 이제는 달걀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우리 콜레스테롤 수치를 많이 올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달걀은 하나, 두 개 정도를 꼭 드시는 것이 뇌에 적정한 지방질과 단백질과 또 콜린을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기억력과 관련되어 있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이에요. 뭔가 이게 콜린 뭐 이름이 비슷하죠?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네. 네,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이 거기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달걀이 하여튼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다는 거. 그것도 노른자 네. 아주 좋다는 거 유익한 알아두시면 정보였네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음식을 알아봤으니까 치매 예방에 좋은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거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음식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과식은 안 돼요. 소식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혼자 드시지 마세요.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생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작게 먹고 골고루 먹고 같이 먹고. 같이 먹고. 네.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 그렇게 나눠 드신다면 아마 좋은 생활 습관이고 실제 몸을 쓰는 제일 좋은 생활 습관은 운동이죠. 네. 저는 운동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몸으로 쓰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뇌를 쓰는 운동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몸 쓰는 운동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걷는 거라고 다들 추천을 하고요. 네. 그건 맞습니다. 하루에 30분씩.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약간 가슴이 뛸 정도? 뭐 이렇게 약간 두근두근 숨찰 그 정도만 하시면 되니까 많이 걸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정도가 되면은 근데 선생님 저는 예. 런닝머신에서 뛰는 건 맞아요. 안 좋고요. 왜요? 햇빛 보면서 그리고 주변을 관찰하면서 하시는 게 훨씬 좋죠. 뇌도 건강을 지키게 하고 비타민 D도 합성하고 몸의 체력적인 저것도 중요하고 실제로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걷기 운동 플러스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근력이냐면 하체, 근력. 허벅지, 종아리.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요것만 하셔도 돼요. 완전히 앉을 필요도 없이 그냥 식탁에 손 잡고 요것만 하루에 저는 아침, 그래도 점심, 저녁 써요. 50번씩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과 그리고 유산소 운동 그것도 밖에서 알겠습니다. 자. 뭐 또 다른 좋은 습관 없을까요? 이제 몸을 움직였으니까 다음에 이제 머리를 좀 쓰는데요. 네. 머리 써야죠. 그래서 아까 좋은 게 본인이 관심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드리는 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독서라든가 신문 보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신문에도 치매 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나오기 정보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TV도 멍하니 보는 것은 맞아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도리어 라디오를 들으면서 상상하는 것들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아까 나오셨던 김열선 할머니는 그 나오는 자막을 읽으신다고 해요. 네, 네. 이렇게 서로 이제 상호 교통하면서 하는 그러한 식의 그 TV 이용은 괜찮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해봤고요. 또 치매의 원인이 뭐 우울증 같은 게 또 치매의 원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게 치매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 은퇴하신 어르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집에서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 좀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그 뇌 신경세포들끼리의 연결이 상당히 활성화된다고도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친구분이 한 3-4명 정도 있으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예방의 어떤 확률이 한 20-30% 정도는 더 올라간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족 내에서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것만으로도 한 15% 정도 치매 예방 효과가 있고 매일 만나신다면은 한 40%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또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런 사회 활동이 늘어나면 더욱 더 효과가 있다는 것들을 증명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뭐 걷기 운동하면 좋지만 그럼 한 번 이제 나간다 치고 네. 집안에서도 가만히 집에서도 있게 좀 본다는. 운동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뭐가 운동 있을까요? 배워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긴 한데 네. 진짜 잘 안 하는 운동 2가지를 한번 뭐죠? 생각해봤습니다. 힘들어요? 그럼 저희가 한번 어렵지 나가서 않습니다. 배워보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예. 않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연세 드시면 다들 어때요? 얼굴이 해지고 네. 웃질 않으세요. 무표정. 연세가 드실수록 밝은 모습을 띄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운동을 안 하면 이게 처져버려요. 네, 네. 우리 웃는 운동부터 해야 됩니다. 일단은 아, 에, 이, 오, 우 예. 명확하게 크게 소리내는 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입꼬리를 쫙 찢어서 최대한으로 웃는 것을 유지를 했다가 네. 그 다음에 제일 못생긴 표정을 꼭 지었다가 위에다가 제일 쫙 얼굴을 펴주는 그것을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아, 이게 얼굴의 움직임이 그 뇌에서 상당히 중요한 뇌 영역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리고 그 표현이라는 것이 이 근력이 빠지면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자, 자, 해볼까요? 시작합니다. 에, 이, 오, 우, 다음에 찡그리기 하고 입을 쫙 피고 완전히 다 펴주시는 거. 이게 절대로 거울 보고 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예, 왜냐하면 거울은 너무 보겠는데 카메라 보고 하기가 민망하네요. 충격을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보기는 안 좋으셨을 텐데 한번 이렇게 웃는 얼굴을 하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얼굴 근육 말고 또 다른 근육도 좀 이게 그리고 운동해 이제 볼 게 있을까요? 뇌에서 또 운동 영역에서 가장 또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얼굴이고 두 네. 번째가 손이에요. 손. 그래서 뇌가 뭐 뇌졸중 오신 분들 보면 얼굴이 마비된다든지 한쪽 팔이 팔에 뭐 못 쓴다든지 그런 게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손을 좀 움직여 볼까요? 네. 사사사. 사사사는 뭐예요? 박수치기. 네. 제일 처음에 이거 주먹 쥐고 주먹 쥐고 주먹 하나, 둘, 셋, 셋. 넷. 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제대로 된 박수. 박수치고. 하나, 그 다음에는 손끝. 손끝으로 요것은 손가락 끝. 하나, 하나, 손가락 끝. 둘, 하나, 둘, 셋, 넷. 넷. 그 다음에는 제대로 된 박수 4번을 치고. 네. 그 다음에 바닥만? 손 바닥만. 바닥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제대로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손목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이게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어렵지요? 네,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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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틀렸어요. 네, 이거 장 선생님.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셔서 이렇게 네. 박자가 있고 노래가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게 하나의 운동을 하더라도 다른 감각과 좀 연결을 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개 해보시고 네. 사실 이 운동은 치매 안심센터에서 네네.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그 중에 이제 발췌를 해온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잘 오늘 배워봤습니다. 또 네. 많이 배워봤는데요. 선생님 두 분께서 뭐 치매 예방 아니면 치매 관리, 뭐 치매를 늦추는 방법에 대해서 끝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지 저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치매 어르신의 인구가 곧 100만 명이 됩니다. 이제는 치매는 우리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네. 동행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장수가
꿈은 이루었는데 네.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장수하기 때문에 당연히 치매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야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상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쭉 얘기 들어보셨지만 별로 다른 게 없어요. 네. 지금 알고 있는 지식만 잘 조합하시면 네. 충분히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상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치매는 이제는 상식이다. 예, 상식이다. 네. 치매에 대해서 저희가 요새 많은 정보들이 있고 또 의학적인 어떤 도움도 드리고 하지만 결국 이런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혼자 이런 것들을 익히는 게 아닌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게 네. 특히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달 이렇게 5월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찾아가셨을 때 네. 같이 이렇게 좀 오늘 배우셨던 내용들을 실제로 해보시면서 좀 익숙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뭐 좋은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